꽉 찬 영화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팝콘 냄새가 막 나고 사람들은 스크린에 완전히 몰입해서 아주 조용한 상태인 거죠. 네, 아주 고요한 상태죠. 네. 그런데 갑자기 뒷뒤에서 누군가 날카롭게 소리칩니다. Fire! 자, 지금 이 직중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자리에서 막 박차고 일어나서 비상구를 향해 뛰어가겠죠. 그렇죠. 불이 났으니까 본능적으로 도망가야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fire라는 단어의 뜻을 전혀 모른다면 어떨까요? 불이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테니까 도망치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틈에서 도대체 왜들 이러지? 하면서 혼란스러워할 뿐이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어 하나, 그러니까 상징 하나가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생사를 가르는 행동의 차이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단순히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 넘어서 이처럼 언어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창조하고 지배하는지 그 이면의 논리를 깊숙이 펼쳐볼 겁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2027학년도 EBS 수능 특강 영화 17강의 엑서사이즈 02 지문이죠. 네네, 맞아요. 주제는 상징의 힘, The Power of Symbols, 그리고 주관적 현실과 언어입니다. 지금 책상 앞에서 혹은 이동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고등학교 1, 2, 3학년 수험생 여러분에게 저희가 오늘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은 마인드셋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Master the logic, master the exam. 논리를 지배하면 시험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좋은 슬로건이네요. 수능 영어 지문을 대할 때 많은 수험생들이 단순히 문장 단위의 해석에만 막 매몰되거든요. 그렇죠. 단어 뜻 맞추기에 급급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출제자가 진짜 묻고 싶은 건 이 글의 뼈대를 이루는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메커니즘을 네가 이해했느냐? 바로 이거거든요. 오늘 이 지문은 평가원이 가장 좋아하는 논리적 구조를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교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문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모든 글의 첫 문장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지문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Symbols are instrumental in helping people derive meanings from social situations.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instrumental인데 솔직히 처음에 이 단어를 보면 악기에 라는 뜻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아, 맞아요. 저도 고등학생 때 instrumental 하면 무조건 악기 이렇게 외웠거든요. 여기서 악기에라고 해석하면 첫 문장부터 완전 산으로 가는 거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악기나 기구라는 뜻으로 워낙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인스트루멘털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긴한, 도움이 되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단어는 뒤에 나오는 디라이브라는 동사와 아주 강하게 결합합니다. 디라이브는 무언가를 이끌어내다, 도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상징, 심볼스는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의미를 도출, derive meanings 하도록 돕는 데 필수적이고 유기나다, 인스트루멘털하다는 거네요. 완벽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서 이건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의미를 뽑아내려면 상징이라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라는 게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글쓴이는 우리가 사회적 상황이라는 무대 위에서 상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석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 해석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거군요. In social encounters, each person's interpretation or definition of a given situation becomes a subjective reality from that person's viewpoint. 네,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나 정의, interpretation or definition이 결국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주관적 현실, subjective reality가 된다는 내용이네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주관적 현실이 등장하죠. 우리는 흔히 현실 리얼리티라고 하면 카메라 렌즈에 찍힌 것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이 존재하는 객관적인 팩트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쵸. 팩트는 하나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지문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주관적이라는 거죠. 약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이 늘 그렇잖아요. 완전히 똑같은 객관적 상황인데도 사람마다 겪는 현실은 천차만별이니까요. 맞아요. 혹시 좋은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실 메뉴판에
민트 초코 돈가스가 메인 반찬으로 적혀 있다고 해보죠. 와, 민트초코 돈가스요. 상상만 해도 좀 호불호가 엄청 갈리겠죠. 메뉴판이라는 객관적 자극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민초파 학생은 그걸 보고 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하면서 환희로 가득 찬 축제의 현실을 경험하잖아요. 네네. 반면에 민트 초코를 싫어하는 학생에게는 그 순간 급식실이 완전 절망적인 지옥이라는 현실로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아, 아주 훌륭하고 흥미로운 예시네요. 방금 이야기한 그 상황에서 물리적인 돈가스는 단 하나잖아요. 하지만 그 돈가스를 어떻게 해석, 인터프리트하느냐에 따라 머릿속에 창조되는 현실, 리얼리티는 완전히 양극단으로 갈라집니다. 아, 그러니까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은 세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인지적 필터를 거친 주관적인 결과물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현실이 이렇게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다 각자의 현실을 따로 만들어내고 있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부분이요? 우리는 평소에 내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을 내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도 나와 똑같이 보고 느낄 거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저걸 책상이라고 인식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저걸 똑같은 책상으로 볼 거라고 전제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와, 방금 던지신 그 예리한 질문이 바로 이 지문이 모리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논리적 함정입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동시에 평가원 출제자들이 변별력을 가를 때 가장 사랑하는 마법의 구조이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현실과 타인의 현실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 어썸션인 거죠. 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생각인데 사실은 글쓴이가 그걸 비판하려고 일부러 깔아둔 판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문에서는 이 통념을 어떻게 깨부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문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We often assume that what we consider to be reality is shared by others. However, this assumption is often incorrect. 와, 문장 한가운데에 however가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이 지문을 출제자의 눈으로 스캐닝할 때 그 however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약간 거대한 네온 사인과 같습니다. 네온 사인요? 네, 독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 즉 우리가 현실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타인에 의해서도 공유된다고 가정한다, 어슴한다는 부분을 먼저 쫙 제시하잖아요. 네네. 그런 다음에 그러나, however, 이 가정은 종종 틀렸다, incorrect라고 일침을 가하는 거죠. 아, 통념을 제시하고 곧바로 진실로 뒤집어버리는 assumption vs truth 구조네요.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글의 흐름이 완전히 급격하게 꺾이는 변곡점이죠.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문장은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문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아, 그 문장 삽입 문제 풀 때 이런 흐름이 딱 끊기는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공유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현실은 철저히 주관적이다라는 사실로 넘어가는 이 결정적인 전환의 위치를 꿰뚫어 보지 못하면 글의 전체적인 나침반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이야, 듣고 보니 그렇네요. 글의 뼈대를 파악한다는 게 바로 이런 전환점을 읽어내는 힘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딜레마가 생기는데요. 방금 지문에서 확인했듯이 현실은 사람마다 다르고 자동으로 공유되지도 않는다는 게 진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고 이 거대한 사회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다들 막 각자의 주관적 우주라는 외딴 섬에 고립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지문은 아주 우아한 해결책 하나를 제시합니다. 고립된 주관적 현실들을 서로 이어주는 다리가 있다는 거죠. 오, 그 다리의 정체가 드디어 등장하나요? 네, 다음 문장 한번 읽어주시죠. Subjective reality is acquired and shared through agreed upon symbols, especially language. 주관적 현실은 합의된 상징, 그중에서도 특히 언어를 통해 습득되고 공유된다는 문장이네요.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키워드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agreed upon symbols, 즉 사람들이 뜻을 맞추어 둔 합의된 상징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especially language,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가 왜 합의된 상징인지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긴 해요.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나오는 소리 자체에는 빨갛고 아삭아삭한 과일이라는 성질이 전혀 안 들어있잖아요. 전혀 없죠. 그냥 공기의 진동일 뿐인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 소리를 내면 그 과일을 뜻하는 걸로 하자라고 무언의 계약, 즉 합의를 한 거네요.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그 고립된 외딴 섬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네.
여기 두 사람이 각자의 주관적 현실이라는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단절의 계곡이 존재하죠. 두 사람은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알 길이 없어요. 철저하게 단절된 상태네요. 완전 남남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계곡 사이에 견고하고 거대한 다리를 놓는 행위, 그것이 바로 언어라는 합의된 상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 다리를 놓는다. 네. 내가 내 머릿속의 주관적 현실을 언어라는 상징에 담아 건네고 상대방이 그 합의된 의미를 해독함으로써 비로소 두 사람의 현실이 만나고 공유, 쉐어드 될 수 있는 거죠. 와, 머릿속에 다리가 놓이는 이미지가 아주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언어라는 상징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평행선만 걸었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철학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했으니 글쓴이도 독자들이 이 개념을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요. 네. 글의 구조상 추상적인 이론 뒤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예시가 따라오게 되어 있죠. 여기서 등장하는 예시가 바로 우리가 오프닝에서 잠깐 상상해 보았던 혼잡한 영화관, 크라우디드 무비 시어터입니다. 아, 맞아요. 다시 그 극장으로 들어가 보죠. 조용한 극장 안 누군가 fire! 라고 외치는 자극, 스티뮬러스가 발생합니다. 지문에서는 이 상황을 두 가지 극단적인 케이스로 나누어서 설명하더라고요. 이 예시가 단순히 글을 좀 재미있게 만들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는 점을 간파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가원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대조, 컨트라스트의 논리가 아주 날카롭게 작동하거든요. 대조요? 네. 동일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합의된 상징을 공유한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의 반응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먼저 첫 번째 케이스. 그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영어를 알아듣는 경우입니다. 즉, fire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유된 의미, shared meaning. 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 단어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동일한 합의를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뇌 속에는 위험하다, 살아야 한다 라는 똑같은 주관적 현실이 즉각적으로 생성됩니다. 네. 그리고 그 주관적 현실은 행동으로 직결되죠. 모두가 똑같이 attempting to escape, 즉 비상구를 향해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상징의 공유가 집단 전체의 행동을 딱 일치시킨 겁니다. 행동이 같아지는군요. 반면에 두 번째 케이스, 만약 그 자리에 영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이 한 명 앉아있다고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누군가의 fire라는 외침은 그냥 시끄러운 소름, 의미가 없는 음파의 연속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상징에 대한 의미가 공유되지 않았을 때 unshared meaning일 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불이 났다는 현실 자체가 그 사람의 뇌 속에는 아예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출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거죠. 도망갈 리가 없죠. 대신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밀치며 뛰어나가는 그 상황 자체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지문에서는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어휘를 썼더라고요. People who did not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fire would not know what the commotion was about. 네, 단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commotion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모를 거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commotion이라는 단어가 꽤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커모션은 소란, 동요, 혼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선택이 아주 절묘한데요. 왜 절묘한가요? 만약 그 외국인이 불이 났다는 걸 알았다면 패닉이나 fear, 공포를 느꼈겠죠. 하지만 왜 사람들이 저러는지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경험하는 주관적 현실은 오직 주변에 알 수 없는 소란, 즉 commotion 그 자체인 겁니다. 와, 동일한 외침 하나를 들었는데 언어라는 합의된 상징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생존을 위한 이성적인 탈출을 시도하고 다른 한쪽은 영문 모를 소란 속에서 혼란에 빠진다는 이 극명한 대비. 네. 언어가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서서 사람의 행동 양식 자체를 완전히 쪼개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지문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이 치밀한 대조의 예시를 지나서 글쓴이가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압축적인 결론 문장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논리전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문장이네요. 제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짚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How people interpret the messages they receive and the situations they encounter becomes their subjective reality and may strongly influence their behavior. 이 문장은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이 글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험생이 이 긴 지문의 격가지를 다 걷어내고 진짜 논리의 정수, 컨클루전을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당연하죠. 핵심을 아는지 묻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저없이 바로 이 문장의 어딘가에 빈칸을 확 뚫어버리겠죠. 빈칸 추론 문제로서의 매력도가 정말 폭발하는 문장입니다. 아, 빈칸 추론 1순위. 메시지와 상황을 어떻게 해석, interpret 하느냐가 결국 그들의 주관적 현실, subjective reality가 되고 그것이 강력하게 그들의 행동, behavior에 영향을 미친다. 네, 이 흐름 전체가 너무나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어서 진짜 어디에 빈칸이 뚫려도 이상하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하나의 수학 공식이나 알고리즘처럼 머릿속에 딱 구조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읽으신 내용을 단계별로 한번 분해해 볼까요? 네, 좋아요. 공식으로 만들어보죠. 첫 번째 단계, 외부로부터 메시지와 상황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메시지 센 시츄에이션스죠. 네, 일단 정무가 들어오고요. 두 번째 단계, 우리의 뇌가 그 데이터를 해석합니다. interpret. 아, 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그 해석의 결과물로 나만의 주관적 현실이 창조됩니다. subjective reality. 아까 말했던 그 민트 초코 돈가스 지옥 같은 거군요. 하하,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이렇게 만들어진 현실은 절대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표출되어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influence their behavior. 와, 외부 상황에 개인의 해석이 곱해져서 주관적 현실이 되고 그게 결국 행동의 변화라는 아웃풋으로 나온다는 이 알고리즘. 이렇게 공식을 딱 세워두니까 지문 전체의 텍스트가 아주 입체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그게 바로 논리를 지배하는 과정이죠. 이걸 우리 수험생 여러분의 입장에 대입해봐도 꽤 뼈다르는 논리예요. 지금 눈앞에 놓인 수능이나 모의고사라는 동일한 텍스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걸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고통으로 해석하는 사람과 나를 논리력을 벼려주는 훈련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적 현실은 완전히 다를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차이는 오늘 당장 책상 앞에서 펜을 쥐는 행동의 차이로 고스란히 이어질 테고요. 완벽합니다. 평가원이 굳이 이런 철학적 깊이를 가진 지문을 고르고 다듬어서 시험지에 올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단순히 주어와 동사를 찾아서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텍스트 이면에 흐르는 인간의 인식과 행동에 관한 인과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논리적 시야를 갖추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 정말 영어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해석하는 눈을 길러주는 지문이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촘촘하게 뜯어본 이 논리의 전개 과정을 마지막으로 빠르게 스캐닝하면서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시켜 보겠습니다. 네, 전체 논리 흐름, 로직 플로우 서머리를 정리해보죠. 첫째, 상징은 우리가 상황으로부터 의미를 도출하는 필수적인 도구다. 이게 도입부였죠. 네, 도구. 둘째, 그렇게 만들어진 현실이 타인과도 똑같이 공유될 것이라는 생각은 틀린 가정, incorrect assumption이다. 여기서 통념을 비판했고요. however의 등장. 실제 단절된 개인들의 주관적 현실은 언어라는 합의된 상징을 통해서만 공유된다. 해결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다리를 놓는 거였죠? 넷째, 극장 안의 fire, 예시가 보여주듯 의미가 공유되면 동일한 탈출 행동을, 공유되지 않으면 소란 속에 혼란을 겪게 된다. 대조적 예시입니다. 네, commo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해석하는 방식이 곧 주관적 현실이 되며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다. 결론입니다. 와, 완벽합니다. 지금 이 방송에 귀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의 뇌구조가 방금 전문가님이 정리해드린 이 5단계의 흐름으로 단단하게 세팅되었다면 실전에서 이 지문이 어떻게 변형되어 출제되더라도 절대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그럼요. 흔들리지 않죠. 순서를 막 섞어놓든 중간에 문장을 빼놓든 핵심 단어의 구멍을 뚫어놓든 논리의 뼈대가 튼튼하니까 끄떡없을 테니까요. 이게 바로 저희가 오프닝에서 약속드렸던 Master the Logic의 힘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you got this. 네, 이 지문이 품고 있는 assumption vs truth 구조, 그리고 대조를 통한 예시 전개 방식은 수능 영어를 관통하는 아주 보편적이고 강력한 패턴입니다. 오늘 체화한 이 감각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폰을 빼기 전에 오늘 배운 이 놀라운 언어의 메커니즘을 여러분의 진짜 일상으로 가져와 볼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남겨드릴까 해요. 기대되네요.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을 들고 친구들과 셀 수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각종 이모티콘이나 유행하는 신조어들이 가득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매일 새롭게 만들어내고 소비하는 그 작고 귀여운 상징들은 과연 지금 여러분의 주관적 현실을 어떻게 재창조하고 있을까요? 아, 훌륭한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모티콘을 그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상징들이 무의식 중에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과 행동 패턴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책상을 정리하면서 혹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 속 대화창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주관적 현실에 대해서 말이죠. 네, 아주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Master the logic, master the exam. 네, 마스터 더 러직, 마스터 더 익셈. 논리를 지배하는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지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한 집중탐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